소리가 들어갈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저한테 좀 자유로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역시 인생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자유로운 사건이 뭐냐면, 말하자면 뭐 너무 긴데, 요지는 그거예요. 지금 제가 카메라 앞에서 뭐 버벅거린다든지, 이러면서 뭐 이렇게 말을 다듬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뒤에 뭐가 보일런지 신경을 쓰면서 뭐 그래야 된다든지, 말할 거리를 미리 정리를 한다든지. 그 영상을 찍는다는 게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근데 또 그 완벽주의 성향인 분들도 있고, 완벽주의 성향이라는 게 실제로 그러니까 완벽을 막 엄청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완벽주의 성향을 생각했을 때는 저 사람 막 하여튼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꼭 그렇게 제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완벽주의의 그 전형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이제 저처럼 무언가를 내놓으려고 할 때 그게 설령 미완성인 단계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수준은 돼야 된다,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라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게 뭐 어떤 그런 이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인이 생각을 하는 어떠한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기준에 미달했을 경우에는 이거를 결과물이라고 내놓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 자체가 미완성이라 하더라도, 미완된 어떤 포인트를 내가 기준으로 잡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기준에조차도 미완이라면, 달성을 못했다면은 그거는 내놓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부류도 완벽주의 성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몰라요. 또 막상 말하려니까 좀 저도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유튜브 찍고 막 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일하는 데에서 이틀 전에 그 예전에 잠깐 일했던 친구가 지나가다가 들렸어요, 저녁에.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오래 일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저도 여기서 지금 오래 일하지 않고 지금 숙박업소에 프론트 데스크에서 1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이제 중간에 청소를 하다가, 그러니까 대학생이었는데 취준생이었구나. 디자인 계열의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한 여름에 잠깐 일을 하고 이제 취직을 해서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어요. 여긴 부산입니다. 어쨌든 그 친구가 갑자기 들려가지고, 되게 짧았던 인연이었지만 되게 얘기를 이것저것 막 했어요. 그러다가 그 유튜브를 좀 해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유튜브 뭐 알겠는데
뭐 이것저것 준비 안 돼서 힘들어라는 그 뻔한 소리를 했더니 그 친구가 그 준비 안 돼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또 뻔한 답변을 하면서 하나를 딱 내뱉은 게 뭐냐면은 기안 84 같은 걸 느낌으로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안 84 같은 느낌 되게 좋아해요. 저는 진정성 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생각을 해봤더니 기안 84가 뭘 준비하고 스크립트를 짜고 꾸미고 나오면은 그 영상을 오히려 제가 안 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또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뭐 그 사건은 지났고 최근에 제가 시도한 뭐 여러 가지 삶의 이것저것들이 있었는데 너무 지금 상태가 지친 상태라서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잠깐 이제 머리에 있는 것들을 글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카페에 갔었어요. 좀 전에 그 카페에서 글을 쫙, 저는 일기를 자주 쓰거든요. 글을 쫙 쓰고 이제 그것마저도 힘들어가지고 그래 오늘은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집에 가자 하고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걸어오는데 문득 든 생각이 그냥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영상을 틀어보자. 지금 이 채널 이름이 이충인 생활연구소잖아요. 저는 이충인 생활연구에 관한 것을 올려야겠다. 혹은 정리가 되면 올려야겠다. 혹은 뭐 사람들한테 필요한 정보만 나중에 올려야겠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준비가 안 되고 쓸데없더라도 내가 자유롭게 소통을 한다면 그거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이제 훨씬 더 그 가치에 대해서 확신을 느꼈어요. 전혀 완벽할 필요가 없구나 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왔는데 여전히 저라는 사람한테는 이게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해방이 됐지만 그래서 하지 뭐 라는 생각으로 이제 비디오를 킨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저의 계획은 제가 여기저기에서 일하는 것들은 정말 생계를 위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급여만 받을 수 있다면 일단은 생계를 확정을 해놓고 그리고 생활연구라는 것을 조금씩 다듬어서 무언가 사람들에게 필요한 어떤 형태로 이제 변환을 해서 점점 그거를 키워나가면은 언젠가는 생활연구의 무언가로 이제 생계가 전환이 되고 그럼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시간이나 노력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속이 붙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해왔는데 이 채널을 언제 만들었는지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 채널이 1년 전 이맘때쯤 만들었을 거거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정말 제 나름대로는 정말 무수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뭐 말로 다 하지도 못할 만큼 정말 많은 것들을 했는데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확실히 나는 이 사업가 기질은 아니구나. 저는 그 상품을 만들어 파는 것이 즐거울 거라고 어렴풋이 생각은 해요. 돈도 벌고 막 많이 팔리면은 얼마나 그게 신날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전혀 나쁜 게 아니죠. 경제사회 안에서 당연히 무언가를 만들어서 가치 있는 것을 판매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얻고 그걸로 성장을 하고 너무너무 좋은 건데 좋아요. 다 좋은데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내가 그거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저 안에 있는 너무나도 많은 요소들이 그거를 철저하게 계속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뚫기가 지금 너무너무 어려워서
너무너무 지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돈을 벌려면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를 하면은 돈을 쓸 만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니즈를 제가 제공을 해주면 되잖아요. 솔루션을. 근데 저는 애초에 저의 모든 관심사는 돈을 쓸 수 없을 만한 사람들한테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생활이 불편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더욱더 질 좋고 멋이 있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에 지난 거의 20년을 쏟아왔어요. 정말 많은 것을 쏟았고 정말 많은 것을 직접 실험도 하고 나름대로 검증도 하고 너무 많은 걸 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나름대로 달성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거 유효하다. 와, 이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스스로 누려요. 지금 집도 여러분 보시기에 보잘것없는, 아니 예쁜 집이 아니잖아요, 그쵸? 뭐 이거 뭐야, 뭐 창고도 아니고, 그쵸? 뭐 이런 자취방 특유의 저런 잡지 사진 찍는다면 다 없애버릴 그런 물건들로만 가득한데, 근데 이 공간에 이제 제 지인들 중에 현업 디자이너나 건축가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여기 오면 제네시스를 모으든 BMW를 모으든 얼마나 그분들이 디자인에 아주 민감한 영역들을 다루고 있는 사람이라 한들 제 공간에서 나름 감탄을 하거든요. 이 조그마한, 여기가 한 6평 되나? 자취방에서. 그 감탄을 자아내는, 제가 엄청 대단한 걸 한다는 말이 아니라 제가 목표로 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느끼는 거거든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저는 그 기초 만족이라는 것을 목표로 해요. 기초 만족이라는 단어를 만들기 전에는 쾌적함이라고 불렀던 것을 목표로 해요. 그러니까 예쁜 것과 못생긴 것과 뭐 이런 것과는 약간 다른 범주의 무언가거든요. 쾌적함. 빨리 말씀을 드리면 2가지예요.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해야 되는 그런 일들, 기능들, 활동들이 원활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뭘 찾아야 되는데 바로 찾아지는 거. 뭘 씻어야 되는데 씻기 너무 괜찮은, 적절한.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설거지 스펀지가 없다거나 세제가 없다거나 이러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항상 설거지 스펀지나 세제가 있고 항상 깨끗해. 그런 게 기능의 원활함이고, 감각적인 쾌적함은 안 좋은 냄새가 안 나고 시각적으로 괴로운 것이 눈앞에 없고, 그리고 뭐 등등등, 뭐 안 좋은 소리가 안 나고, 뭐 온도가 너무 춥거나 덥지 않고 습도가 너무 높거나 낮지 않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면은 기초 만족이라는 마이너스도 플러스도 아닌 상태가 되는데, 그거를 갖추고 있으니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사진으로는 아마 느껴지지 않겠지만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들이 그걸 누리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거죠. 우와, 여기 뭔가 쾌적하다, 이런 걸 하는 거죠. 어쨌든 저는 그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이 한 사람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관리를 하면 그걸 달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수년을 이것과 관련돼서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규칙과 이론과 이런 것들을 쌓아온 저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가치가 있는데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주자 라고 할 만한데,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너무 많은 규칙과 너무 많은 원칙을 지켜야만 이게 달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에요. 불가능할 정도는 아닌데, 왜 너무 많다고 하냐면은, 그렇게 느꼈냐면은, 이게 단순간에 뭔가 쉽게 사가지고 바로 적용하고 뭐 이런 게 아닌 거죠. 저는 세상이 너무 피곤하거든요. 요즘 세상 너무 피곤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느끼지 않나요? 쓸데없는 릴스에다가 쇼츠에다가 정보가 너무 많고, 절대 이건 하지 마세요, 절대 저건 하셔야 됩니다. 전 그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의 전체를 보고자 하거든요. 뭐, 이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뭐, 그건 둘째치고. 앞으로 이런 얘기들을 자유롭게 하나하나 좀 끊어가지고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더라? 어쨌든. 그래서, 앞으로 먼 훗날에 내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면 모르겠으나, 지금 상태에서는 실제로 가치가 있는 거라 하더라도, 단돈 몇백 원, 단돈 몇천 원에도 사람들이 이걸 돈을 내고 지불을 하기가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정말 최근에. 그 모든 것들을 하고 나니까 제가 스스로 납득을 할 만한 그 눈앞에 어떤 데이터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그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는 부산인데, 취업하는 게 어려워요. 기본 생계만 어떻게든 되면 몸과 마음이 자유로운 채로 조금 더 할 수가 있겠는데, 정말 단순한 일도, 알바 수준의 일들도, 취업 시장이 너무 어려워서 왔다 갔다 지금 이 삶이 생각보다 지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혼란의 시기를 늘 겪어왔지만, 여전히 겪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20대 중후반부터는 제법 선명한 내가 하고자 하는 바 이런 것들이 나름 건강하게 있어 왔고 지금까지도. 특히 요즘 들어서는 그 심적으로 정말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고, 다른 뭐 더 어리거나 더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다 요즘은 세상이 참 혼란스럽고 어려운데, 그 와중에서도 뭐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한국 사회 안에서 몇 년 뒤면 마흔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아무리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들 혼자 고립된 채로 그런 것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정말 정말 외롭고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는 않은 시간을 좀 보내고 있다. 근데 이제 며칠 전에 그 친구가 기안84 얘기를 하는데, 전 정말 있어 보이는데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 중에서 내면이 인상 깊은 사람들, 예를 들면은 노홍철 같은 사람들도 포함이 돼요. 저는 노홍철 형님을 어릴 때부터 되게 좋아했는데, 좀 다른 카테고리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요즘은 꽤 근사한 많은 것들, 겉으로 보기에도 근사해 보이는 뭔가를 하시긴 하지만, 그거에 개의치 않다의 반대가 뭐죠? 개의처? 이게 그거에 막 매몰되고 그게 달성이 안 되면은 자기를 드러내기 힘들어하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장기하라든지 자세히 뭐 그런 쪽으로 뭐 어필이 된 적은 없지만, 어쨌든 자기 내면의 어떤 철학과 삶을 살아가는 어떤 방향성과 그런 것들이 매력적인 사람들, 참 한국에선 드문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 제가 영향을 많이 받아요. 힘을 많이 얻거든요. 근데 딱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는데, 그렇네. 그렇게까지 내가 있어 보일 척을 할 필요가 없겠네. 그 척을 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실제적인 결과물이 없는 상태에서 나불나불 되면 사람들한테 그것이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이 시각적인 것이 메인이 아닌데, 메인이 아닌데,
계속 돌고 도는 거죠. 왜냐면은 시각적인 게 가장 잘 와닿으니까. 그게 시각적인 게 달성이 되어 있으면은 일단 감각적으로 뭔가가 딱 마련이 돼 있으면은 그것에 어쨌든 첫 시작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원래도 이 정도 영상 찍었는데 말 이렇게 더듬고 하면은 삭제하고 꺼버렸거든요. 그렇게 삭제하고 끈 영상도 몇 개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자유로워졌고, 그리고 좀 편하게 얘기를 한다면은 이게 뭐 솔직히 이충인 생활연구소 채널에도 안 올리면 안 되나 이 생각을 좀 하면서 왔거든요. 좀 전에. 그래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프리미엄 가입도 된 개인 채널 뭐 아무것도 한 건 없지만 거기다가 그냥 새롭게 뭔가를 올릴까 그 생각도 했는데, 방금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그 이충인 생활연구소 채널에 제 딴에는 그 실험용으로만 올린 영상들인데, 아니 꾸준히 한두 명씩 구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뭘 기대로 하고 구독을 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여기에 그렇게 나름 실험용으로 올렸다고는 하지만 되게 체계적으로 제가 뭐 살아온 배경이라든지 뭐 이런 거로 일단 올리긴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 그럼 계속 올리자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맞나 싶긴 해요. 이충인 생활연구소라는 나름 뭔가 뭐랄까 뭔가 도움이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타이틀을 달고, 어떤 프로페셔널한 느낌의 타이틀을 달고 좀 사적인 얘기들까지 경계 없이 이렇게 소통하는 목적으로 영상을 올리는 게 맞나 싶은데, 지금 저는 너무 지쳐가지고 사실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요. 이마저도 안 하면. 그래서 어쨌든 제 내면에 있는 뭐는 돼야 뭘 할 수 있다 라는 그 경계를 조금 더 열심히 부셔서, 그리고 당장 제가 만드는 컨텐츠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가치가 있어 보이더라도 여러분들한테는 낯선 부분이 너무나 많을 것이기 때문에 수익화는 좀 포기를 하고,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을 수익화를 포기를 하면 지금까지 제가 쌓아왔던 것들을 다 그냥 무료로 아무 보상 없이 제공을 하는 건데, 그러면 내 중장기적인 어떤 목표들을 과연 달성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 큰 해답은 없어요. 그래서 뭐 늘 망설여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더 나은 대책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나 자빠질 것 같아가지고, 차라리 이렇게라도 얘기를 하고, 차라리 이렇게라도 몇 분 제가 말하는 것에 공감이라도 해준다면, 그거 듣고 보니 일리 있는 말인데요. 저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라고 피드백을 해주신다면, 저 댓글창 이런 것도 진짜 싫어하거든요, 사실은. 맹목적인 칭찬도 싫어하고, 그리고 익명성 뒤에서 그냥 이끌려서 험담하는 것도 무가치한 일, 그거는 어떤 가치 있는 지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쉽게 가치가 떨어져 버리기 쉬운 그런 채널이 댓글창이라고 생각을 해서 별로 안 좋아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드백이 없으면 나아갈 방향성을 혼자서 찾기가 뒷심이 요즘 너무
없어서 힘들어서 이렇게라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아직 여러분들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뭐 수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 20명이라도 구독해 주셨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일부는 뜰 수도 있는데 20분짜리를 다 25분짜리를 다 보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 연습은 좀 해야겠어요. 이거 중간중간에 끊는 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만들고 싶어요. 진짜로. 이미 내용이 많은데 너무 어렵나 봐요. 제 주변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어렵대요. 조금 너무 철학적이거나 너무 좀 그렇대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외국인 친구들과 얘기를 할 기회가 많아요. 지금은 숙박업소에 있고 또 여행객들이랑 얘기할 기회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뭐 특히 독일과 독일 위쪽, 뭐 스웨덴이나 독일이나 덴마크나 이쪽 계열의 친구들이랑 이게 잘 맞거든요. 바로 제가 하는 얘기들을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원래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조금 더 쉽게 와닿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한국인들에게 어떻게 쉽게 접근을 해야 하나, 큰 고민입니다. 이게 끊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하다 보면 끊겠죠? 근데 전 이렇게 막 생각이 머리 안에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툭툭툭툭 끄집어내는 걸 너무 좋아해요. 혼자서 많이 해요. 유튜브로 올리는 거는 이런 걸 올리는 건 별로 많이 안 해봤지만 사실 지금 여기 마이크 하나 달고 있거든요. 이거 마이크인데 이거 마이크를 방송용으로 산 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 그냥 녹음하려고 산 거거든요. 이거를 거의 하루에 한 번 이상 써요. 그래서 일기도 이걸로 쓰기도 하고 요즘은 손으로 쓰는 것도 좀 귀찮아가지고 많은 것을 합니다. 꺼야겠네요. 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이거를 볼 사람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끄고 뭐 다른 주제가 있으면 또 켜고